마르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시에 기부 체납하면 이제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이제 민간공을 통해서 이게 봄 되니까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네.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 산책로도 있고. 아직 산책로 한번 가보자. 엄청 크네. 여기가 마르 위파크. 공사가 또 한참 진행 중이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이제 4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총선이 4월 10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4월 들어서 이 건설사 위기, 이 법정 관리 부도, 이 폭탄이 실제로 터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시그널들, 법정 관리 부도, 이 고금리 PF 미분양, 이런 안 좋은 뉴스들 많이 터졌었죠. 유치권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게 펼쳐지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이 중소, 중견 건설사들, 지금 서울 수도권에 갖고 있는 이 땅들, 아파트 지으려고 잡아놨던 땅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나가는 거죠. 이 고금리, 고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결국 이제 버티지 못한 그런 이제 회사들은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될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일단 곡간이 비어 있는 거죠. 곡간, 이 돈줄이 말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 건설 시행 사업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대신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금융은행, 이 PF 대출을 받습니다. 브릿지론 이어서 이제 본 PF 받아서 이 돈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 경기가 좋았을 때, 이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분양이 완판됐을 때는 돈을 버는 거죠. 진짜 말대로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떼돈을 버는데, 이 반대 상황이 되면,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수익으로 분매량이 되는 거죠. 한 방 맞아서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 체력이 안 되는 사람, 체급이 안 되는 사람, 기본기가 없는 사람, 내공이 약한 회사일수록 먼저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메랑이 지방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이 대출을 또 대출로 돌려막고 버티고 했는데, 이 4월 들어서는 이 금융권, 은행권에서 이 대출 연장을 아예 안 해주는 상황. 결국은 돈이 없죠. 이 부도 처리가 되고, 피해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자들, 또 협력업체들, 또 일용직 근로자들 다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시사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월달, 2월달 이 대한민국 이 아파트 미분양을 살펴보면 이게 한 6만 세대 정도가 넘어요. 6만 세대. 이게 지금 엄청난 수치인 겁니다. 이 중에 85%가 지방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광주 돌아보면 지금 신축 물량들, 이 공급도 일단 많을 뿐더러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주택도 조그만 뭐 중소단위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도 많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팔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미분양이 다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들이 미분양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유동성 위기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건설 뭐 현장도 보면 이 토지 조성 작업 골조공사 하다가 중간에 멈춰섰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본 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빨간 현수막으로 유치권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협력업체들 돈 못 받은 거죠. 이 돈 못 받기 전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강력한 이 권리이고 이 법적 그 행사더라고요. 이거 함부로 떼내면 또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 돈을 못 받죠. 공사대금 못 받으니까 현장을 떠나게 되고 그런 현장들이 많아질수록 일용직 노가다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일용직 근로를 나왔는데 요즘은 팀별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이 팀이 또 짜져서 개인으로 갔을 때 기술이 없을 때는 일을 못하고 허탕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지금 2년 계속 부동산 경기 침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가 됩니다. 이 공사비는 뜨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한계 사항이 닥치게 된 겁니다. PF 채무 살펴봤는데 얼마냐? 예, 무려 30조. 이 30조가 빚으로 이 버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미수금, 이거는 이제 2022년 이 데뷔했을 때 2년 사이에 한 25%가량 껑충 뛰었다는 소리입니다. 50대 건설사, 그나마 좀 체급이 있고 괜찮은 회사들 가운데도 14곳이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 지갑에 있는 돈보다 많은 돈들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사실 복권 같은 이 로또 같은 이 불안한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중견건설사 이 자금난 견디지 못한 그런 회사들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 이 최근 들어서만 7곳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 종합건설 이게 105위, 선원건설 이게 통일계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122위권 정도 되는데 이것도 법정 관리가 나오고요. 이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폐업 소식 2024년 벌써 704건입니다. 이게 작년에 581건이었으니까 불과 3개월 사이에 얼마죠? 지금 작년 거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을 보면 이제 내수 경기라고 하죠. 이 내수 맞지? 우리가 수출하고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내수가 이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사 입주 시즌 돼야지 공인중개사들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고 이사를 하면은 가구 침대 이런 거 바꿀 수요들이 좀 생기잖아요. 주변에 중국집까지 잘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안 돌아가면서 이 자영업까지 이 골목 상권까지 이 돈이 안 돌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또 대출을 워낙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내 집이, 내 아파트가 사실은 절반 정도는 내 집인데 다 은행권에 잡혀 있죠.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잡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쓸 돈들, 이 가처분 소득이 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안 사 먹는 거죠. 안 쓰는 거죠. 머리 안 하는 거죠. 예, 옷도 안 쓰는 거죠. 안 사 입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건설업이 건설사가 잘 나갔을 때는 돈 많이 벌었고 이렇게 버티고 어려울 때는 죽는 소리 하느냐 그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석 구분 또 국가에서도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 경기 부양책을 쓸 때 모럴 해결되라고 하잖아요. 도덕적 해이감 나쁘게 좀 의도적으로 해먹는 사람도 분명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옥석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시선들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내수 경기에 이제 버팀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진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나라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릴 수 있고 활성화시키는 제도 마련들이 필요한 건데 이를 두고 이제 해석이 가지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돌아보면 지역 경기, 바닥 민심 경기가 정말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 켜져 있어요. 대우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법정관리, 한국건설도 공사대금 모두에서 스톱됐고 이 피해자들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루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복잡합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 여기 지금 입주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 고소, 고발, 송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미분양 건설사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국 미분양 얼마? 63,755가구 2월달 현재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12월부터 증가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에 말했죠. 80% 가까이가 지방에 모여 있고 이 중공업 미분양,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7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건설사, 벼랑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우리 또 어떤 문제를 쳐야 되느냐? 이 건설사 경기, 부동산 경기 나하고 상관없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없어지고 무너지고 힘들면 건설사들 일 안 하잖아요. 일 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이 착공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라는 게 딱 하면 바로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2년, 3년 후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집을 짓지 않으면 아파트를 안 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주택 공급, 이 주택 공급이라면 신축이겠죠.
이런 공급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안 벌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건설사 임원들 만나고 영업부장들 최근에 만나보면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줄이 마른 건설사들은 지금 빚을 줄이고 이 자금, 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은 땅 팔아서 하려고. 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을 막 받으려고 하죠. 대출을 챙겨놓으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없는 데는 지금 이제 거기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큰 회사들 살펴볼게요. 신세 같은 경우는 이 3호 사치 한 2천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또 자산을 매각했죠. 재산이 있는 회사들. SG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도 800억 정도 이 채무를 발행했습니다. 동부건설 해외 현장 이 공사 대금 미리 땡겨서 수금을 했습니다. 총알이 한 3천억 정도 만들어 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4월 들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기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올 초 신규의 PF 대출, 올 초에 PF 금융사 대주단에서 했던 곳이 7개입니다. 7개. 7개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수십 건, 수백 건 됐었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 뭐냐, 기존 대출 상환용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PF 대출에서 새로운 뭐 개발 단지, 도시계획 하는 데는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건설사들은 최대한 신규 사업 자제하고 있고, 작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뭐 토지, 땅들, 아파트 이거 다 내다 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저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회사, 제2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예. 자, 아파트 용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해서 손절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책이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건설사들 살려주려고 나라에서 공적자금 투입 이것도 또 안 되는 말이죠.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국가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 정책적인 전환이라든가 뭐 금리 같은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세제 완화,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뭐 중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하자. 수요를 좀 끌어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임대사업 이 분야에 이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뭐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6월달에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잖아요. 중금리 수준으로 나눠질 건데 이런 상황도 참 예의주시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부동산 요즘 제가 만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남녀노소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거, 주택, 내 집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